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 진주 먹거리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이번 주 시장도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을 담아내야 되는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과 조언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공략주들도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그래도 상승은 나와주고는 있지만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계속된 고공행진 속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증권가에서는 9만 원대 후반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릴 만큼 또 한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전력설비 관련주, CCTV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기판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제2의 HBM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장비로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을 담아내야 될지 고민과 조언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생방송 공략주 함께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청자 참여 게시판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동하셔서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앞으로의 시장에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이렇게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생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진주 먹거리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 단기 공략주 혜택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고 있고 테마도 단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공략주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없지만 또 시장이 우리가 흐름이 좋게 흘러가면 이러한 단기 공략주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진주 먹거리 혜택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좀 시장에 어떤 테마가 좀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이슈를 통해서 또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점을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기가 좀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해 드리고 또 이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러한 시장 분석을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공략주, 저희가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만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모멘텀,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공략주를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이러한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도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이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략주를 종목명만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 전략까지 저희 전문가님이 세워주시면서 수익과 함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 조금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함께 고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기 공략주의 혜택 빼놓을 수가 없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진주 먹거리 함께한 지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약 5개월간 우리가 이 시장 바라볼 때 좀 단기적인 수익도 함께 챙겨가 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 중 하나인데요. 이 단기 공략주의 혜택, 우리가 하루 만에 수익 볼 수 있는 단타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시장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좀 시장을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이러한 단기 공략주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현재 약 5개월간 여러분들과 단기 공략주 혜택만으로도 160% 가까운 수익까지 연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공략주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주 먹거리 혜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진주 먹거리 혜택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참여 게시판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수익률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4월 달부터 보시는 것처럼 현재 7월 달까지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종목을 공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달 초에 저희 구리 가격이 급등이 나와줬었죠. 이때 저희가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이구산업,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0% 가까운 수익률을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은 AI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35% 넘는 수익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래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로 움직여줬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나 57%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 역시나 AI 테마가 좀 반짝 반등을 해줄 때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 이래로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도 해양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18% 넘는 상승률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6월 4일 날 코오롱 글로벌 이 종목은 건설 관련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53%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수익까지 함께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일 여러분들과 최근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니가켄 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공략을 다시금 시도하면서 18% 수익률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나눌 수가 있었던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시간에 시장을 좀 분석해내고 이러한 시장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진주 같은 종목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진주 같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내는 시간 진주 목걸이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예정이고요. 오늘 시장에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을 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할 텐데요.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공략했었던 리가켄바이오, 방금 전에 앵커님도 소개를 해주셨겠지만 리가켄바이오를 우리가 좀 수익을 내면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특히나 좀 우리가 이제 이 임상에 대한 이런 결과 발표에 대한 이런 일정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맞춰서 좀 매매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임상 시험을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그쪽에 큰 관심을 갖고 있거나 네. 그쪽에 좀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잘 몰라요. 네, 맞아요. 무슨 임상 시험에 임상 1상, 임상 1상 A, 임상 1상 뭐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뭐 금액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이러는 상황에서 리가켄바이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항체 뭐 관련된 항체 치료제로 네. 좀 소개를 좀 많이 드렸죠. ADC 쪽으로 뭐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뭐 에이프릴 그리고 ABL 바이오 뭐 이렇게 네. 딱 네 가지만 봐도 좋다. 이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유한양행이나 리가켄바이오는 벌써 몇 번째 좀 수익을 좀 맞아요. 잡아드렸어요. 네. 자, 그만큼 왜 우리가 먹거리를 똑같은 거를 계속 먹는 거에 대해서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섹터를 내가 뭐 지난주에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이 종목 또다시 보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순환매가 막 네. 이렇게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한 가지 섹터 쪽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원수산 뭐 또는 뭐 수산 관련주. 그 사조 쪽 네. 사조 그룹주들이 엄청나게 주가 상승이 있었죠. 그럼에도 저는 솔직히 사조 오양이랑 얘네들이 약간의 그 강세 이후에 조금 조정만 나왔으면 네. 바로 진입하기도 너무 좋았다. 네. 왜냐면 지금 되게 차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사조나 이런 애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 전력 설비라든지 네. 이런 애들이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툭툭툭툭 건드리면서 양념 쳐서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지 네. 수익을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지 왜 그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 보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예, 요즘 같은 시장은. 네. 그래서 강세가 보이는 그런 섹터들 우리가 좀 빨리 따라가자. 왜냐면 너무 고점이라고 해서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오. 갈 만한 애들이 계속적으로 시장 견인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오늘도 결국에는 또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오늘 좀 음봉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네. 이게 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나오겠죠. 하지만 이 조정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거래 물량 들어오면서 다시. 또 한 번 솟구쳐 오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시간 외에 거래 시장에서 조금 흥행하면서 마감하는 종목들은 장 초반에 개장하기 전에 그 거래량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날 바로 우리 시초가로 뭐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쵸. 요즘 이런 매매가 좀 성공 전략으로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강한 테마, 강한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현재 우리가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테마들이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리가켄바이오 사실 바이오 관련해서 조금은 좀 반등이 나와줬었죠.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재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공략을 다시 시도하면서 18% 넘는 상승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시간에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해내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현재도 뭐 테마적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테마들이 좀 바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시장 분석 그리고 저희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도 여러분들 함께 제공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시장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의 분석 영상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게시판 만들었습니다. 밑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누르시고 진주라고만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일단 오늘 좀 공략해야 되는 종목은 일단 실적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네.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7월이잖아요. 그렇죠. 7월에서 이제 8월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그쵸. 하는데 뭐 대략 이제 사이즈가 딱 나와 있어요. 뭐 저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뭐 이제 높게 나왔고 네. 이제 슬슬 이제 대기업들 실적들 막 뿌려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도 실적에 하나둘씩 이제 발표를 할 거죠. 네. 근데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코스피는 되게 높죠. 그쵸. 그러니까 지수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계속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이제 2,800포인트대를 돌파하면서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좀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공략하는 종목은 실적에 좀 반응할, 좀 긍정적으로 갈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화면 같이 보시면요. 네. 자, 오늘 공략한 종목은 소구경탄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결국엔 방산 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방산에 대한 이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수출 규모도 좋아지고 있고 수출을 할 수 있을 지금 판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얘네들은 물이 들어왔어요. 지금 노 줘야 돼요. 이 종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되는데 노를 못 줬는다? 그럼 뻘 받아서 뻘짓한다고 하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할 때 빨리 지금 생산해서 해외 지금 침투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네. 침투율을 안 높여도 상관없어요. 이 기업은. 왜 그러냐면 그래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왜 방사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게 네. 결국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은 비상이죠. 그렇죠. 특히 또 국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비상입니다. 왜 또 러시아가 또 하필이면 또 지역적으로 지도를 보시면 잠깐만 러시아가 이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는데 그냥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죠. 다른 유럽 국가에.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소구경탄을 생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소구경탄이 뭐냐면요. 뭐 군대를 제대하시거나 지금 현역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는 이 게임 FPS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건데 이 소구경탄이라는 것은 5.56mm나 뭐 7.62mm 이 우리 그 총이죠. 총이죠. 그 소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구경탄은 그런 미리수가 있는 그런 탄약. 근데 이 탄약이 뭐냐? 바로 구리예요. 구리로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짜 수만 발을 막 난발을 하면 솔직히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들 아실 건데 탄피를 주워요. 탄피 주워갑니다. 그만큼 탄피를 주워서 재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해외 국가들은 이거 그냥 쏘고 안 주워가요. 그래요? 재활용 안 합니다. 그냥 땅바닥에 버리고 가는데 그만큼 약간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실탄을 소지하면 안 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군에서 사격했는데 실탄을 잃어버렸다 난리 납니다. 진짜 비상이에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활용을 많이들 하고는 있지만 해외는 한번 쏘고 그만인 요런 것들. 근데 아무튼 제형 자체가 일단은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 핵심은 그거예요. 얘네들은 일단은 이 기업은 방산 쪽으로 이 소구경탄을 납품하는데 30% 정도가 되고요. 결국에는 구리입니다.
자,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리광산의 54%는 가뭄에 대한 쇼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뭄이든 폭염이든 뭐가 됐든 간에 네. 구리를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일단 가뭄에 대한 쇼크. 구리를 채취하는데 가뭄이랑 뭔 상관이야? 구덩이 파는데 이게 가뭄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가뭄은 뭐예요?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쵸. 물이 말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폭염과 가뭄으로 원자재 생산에 차질이 있는데 이거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네. 도대체 뭐가 생산량을 감소시키냐 원자재를 좀 보면요. 자, 위에는 철, 보크사이트, 아연, 리튬, 코발트, 구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생산량 감소 위기에 놓인 원자재 광산 비율을 보시면 자, 일단은 빨간색 게이지와 파란색 게이지가 있는데 빨간색 게이지 같은 경우는 폭염의 피해를 받고 있는 뭐 철, 보크사이트, 아연 뭐 이런 쪽으로는 뭐 폭염 쪽으로 피해량이 좀 높죠. 네. 자, 그런데 밑에 파란색 게이지가 높은 게 리튬, 코발트, 구리예요.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구리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 물을 그래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그 원자재를 광물을 물로 이렇게 막 세척을 예, 하고 분해하고 세척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물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또 가뭄이라고 하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 진짜 이 비율이 좀 큰가 봐요. 그렇죠. 상황이. 근데 이 가뭄이 이 칠레에서 가장 좀 그 구리의 생산 비중이 높은 그 높은데?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도 일단 생산을 중단한 이유는 바로 이 가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뭄 때문에 결국엔 구리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구리 생산을 왜 안 해? 음. 얘네들이 구리가 지금 뭐 재고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시장에 아니에요. 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구리는 엄청난 수요가 있어요. 진짜 물 네, 밀듯이 맞아요. 이제 쏟아질 구리 생산이 이제 수요가 이제 찾아올 거거든요. 네. 그 수요가 왜 나오냐면 다음 화면 좀 볼게요. 네. 아마존은 일단 향후 10년간 AI용 데이터 센터에 약 140조 원을 투입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에 5조 원을 투자하는데 아태 지역의 AI 허브 경쟁을 좀 강화하겠다. 자, 구글은 MS에 이어서 틱톡도 말레이시아에 AI 투자에 약 2.9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 소프트뱅크는 우리 손정희 회장님 네. 데이터 센터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 위해서 14조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최근 기사들이거든요. 비록 뭐 한 달이 안 됐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 거였나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죠. 제가 한 2주 전에도 가지고 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력 설비 쪽으로는 계속 좋다. 앞으로도 좋다. 재룡전기나 이런 애들은 신고점도 갱신할 수 있다. 오늘 장에서도 잘 예, 가고 있고. 왜냐하면 변압기 쪽은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의 지금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전력 설비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고 네. 자, 일단은 팩트만 좀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투자에 일단 구리 소모량 증가. 네. 데이터 센터가 뭐예요? 전력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 AI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또 변압기도 들어가고 구리도 들어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무선 와이파이처럼 이렇게 전력 왔다 갔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던지고 받고 이게 안 됩니다. 네. 결국에는 구리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구리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구리 생산을 중단한다? 근데 뭐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 좀 네. 약간 처음 신박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쵸.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이 나와서 네. 수요는 많은데 상승이 나와서 좀 이 그렇죠. 부분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네. 이 기후도 연관이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엎친 데 겹쳤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겹겹이 테마의 경사를 받은 테마잖아요. 그쵸. 그런데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어요. 오. 일단 이슈, 재료만 봤을 때. 네. 그래서 뭐 앵커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추격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차트 추격하실래요? 지금 올라가는 거 추격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그 종목을 모르니까 네.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 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앵커님과 똑같은 생각이실 건데 맞아요. 삼성전자를 계속 언급하셔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아니 저도 솔직히 삼성전자 9만 원까지 갈 거라 못 갈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를 제가
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며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건데 삼성전자 가요 마요 제일 궁금한 거예요.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삼성전자 가요 가는데 조정을 얼마나 또 갖고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럼요. 네. 이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안 좋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인데 안 좋냐라고 물어보는 것 그건 자체가 좀 아니죠, 이상하죠.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왜 자꾸 일로 빠지는 거지? 요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이제 삼성 이거 안 하면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 공급한다라는 소식으로 9만 원 이상 뚫을 거고요. 네.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삼성전자 엄청 치고 갔잖아요. 맞아요. 기억하시죠? 9만 막 6천 원 막 치고 막 가요. 1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HBM에 대한 이런 수혜 좀 이런 받겠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뭐 10만 원이 문제예요. 하루에 5% 6%씩 또 막 쭉쭉쭉쭉 가죠. 미증시였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 전문가님. 이게 삼성전자가 미증시의 힘을 딱 받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증시처럼 가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 보세요. 방금 전 방송하시던 분도 뭐 테슬라 뭐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셨거든요. 뭐 테슬라도 좋아요. 뭐 미거래는 오랜만에. 미증시는 이래요. 네. 근데 우리 증시는 왜 그러냐고. 그죠? 네. 우리 증시는 일단 금리 인하될 시기부터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네. 자, 아무튼 이제 다시 구리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넘어와서 네. 죄송해요. 하지만 이 데이터 센터에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 이건 팩트예요. 요거는 확실히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시면은 이제 구리 가격에 지금 보시면 요 노란색 요렇게 산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보이는 애들이 네. 재고예요, 재고. 그러니까 구리의 재고는 다시 또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우리가 구리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좀 공략을 우리가 했죠. 4월 달에 이구 네. 산업이라는 종목으로 한 그렇죠. 5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렇죠. 우리 또 이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암이라는 종목도 이제 함께 하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선암은 100%가 넘는 수익을 갖고 왔어요. 오. 초전도체 엮어가지고 네. 이렇게 잡아드렸고 초전도체도 결국에는 구리예요. 구리 없으면 안 돼요. 전력을 맞아요. 공급하는 애들이라. 그렇죠, 그렇죠. 그쵸? 전력 관련해서는 구리가 네, 나와주네요. 그래서 이구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50% 넘게 수익을 잡았는데 언제 잡아드렸냐면 우리가 4월 달에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부터 계속 언급드렸어요. 구리 하면서 네. 4월 보시는 2일 것처럼. 날에 제가 공략을 했네요. 네, 상승률 50% 넘게 수익을 가져왔는데 이구 네. 산업 같은 경우는 4월 달이라고 하면은 재고량은 줄어들면서 가격 추이가 이렇게 올라갈 때예요. 높을 때.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1년봉 추이거든요. 네. 지금 위 상단에서부터 고점 만들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고량의 가격이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얘네들은 이제 터닝 포인트예요. 오. 근데 재고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번 올 여름에 나와야 돼요. 원자재는 결국엔 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철강 쪽도 결국에는 올 여름 가기 전에 한번 원자재에 대한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구 산업을 비롯해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도 결국에는 구리 쪽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구 산업 할 때도 공략 드릴 때 이 종목을 또 언급드렸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따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언제부터 차트 공략해드렸을 때 이렇게 차트가 어떻게 됐냐면 차트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공략하는 종목 명 나왔죠? 풍산입니다. 풍산. 네, 코드명은 103140이고요. 풍산이라는 종목 아실 거예요. 맞아요. 네, 풍산은 뭐 풍산깨 한다고 해서 풍산이 아니라요. 자꾸 이상한 드립을 자꾸 치는데 자, 아무튼 이 풍산이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소구경탄을 일단 제작한다, 생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4월 2일에 여기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 부분 있죠. 네. 풍산과 숫자 1번 자리 딱 사이가 딱 되겠는데 요 시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구 산업을 공략할 때 구리 공략할 섹터 때. 봅시다라고 이렇게 했던 자리거든요. 풍산도 결국에는 그 수혜로 올라가는 거죠. 음. 방산에 대해서도 제가 왜 그때 말씀드렸냐면 아니 하도 쏴댄다. 손가락으로 하도 쏴댄다. 얘네들이 사람을 그렇게 살상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때도 전쟁 관련해서. 네, 전쟁 관련된 것도 빅텍이라는 종목도 공략해드리면 휴니드라는 종목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렇죠.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는 탄이 없으니까 각 나라마다 막 지원을 받고 있고 네. 러시아는 하다못해서 그 북한까지 가요.
참 푸틴이 북한을 가요. 네. 김정은 씨를 또 마주하고 이렇게 앉아서 뭘 하고 했는데 어쨌든 계속돼서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우픈 얘기가 그거예요. 서로 이제 술잔을 짠을 했거든요. 마시진 않아요. 독을 탄 건지 어쩐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짠만 하고 마시진 네. 않습니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의를 갖춘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이슈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탄이 많이 소모됐을 것이다. 그쵸. 그럼 다시 또 탄을 또 공급해야 될 거고 그만큼 또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 각 나라마다 어떻게 돼요? 훈련 강도를 높입니다. 그럼 또 탄을 또 많이 써요. 네. 그럼 당연히 또 탄의 소모가 증가하니까 해외 수출 판매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그걸 종목 의미하는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해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실적. 야, 이 실적을 계속 가지고 갑시다. 네.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죠. 1분기 때 이미 실적에 대한 이 터닝 포인트가 이제 전환이 돼버린 상태고 네. 그럼 이제 2분기, 3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고점이 높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뭐 고점이 뭐 78,900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매집하면서 대응해도 충분히 승산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패턴들을 보시면 윗꼬리 달고 이렇게 거래량이 쭉쭉쭉 들어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패턴들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렇게 실적 좋은 애들이 대형 거래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매집해야 되는 시기를 빨리 봐야 된다.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좀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정관이. 이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 설비 쪽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니 재룡전기, 일진전기 뭐 이런 애들 안 LS, 간다? 뭐 네, 이런. LS 일렉트로닉도 제가 1월 달에 2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죠. 2월 달에 제가 LS 일렉트로닉 공략해 드렸어요. 근데 이거 중장기로 길게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안 가진 않아요. 네. 무조건 가야 돼요. 갈 계속해서 수밖에 이슈가 없어요.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신년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외쳤던 게 뭐냐면 올해 2024년도는 AI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 뺑뺑 쳤거든요. 그게 뭐냐면 AI 뭐 예를 들면 딥러닝 기술이다 뭐 해가지고 이쪽이 아니라 네. 이제 AI를 공급하려면은 그 딥러닝을 하든 뭐를 하려든 얘네들을 그 학습할 수 있는 그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전력 공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LS 일렉트로닉이랑 다 공급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조 바이든 정책으로 인해서 또 이런 부분들 뭐 정부적인 이런 정책들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나한테 뒤통수 빵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자리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길게 스윙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그냥 단타성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차트 보시면 깝깝하실 거예요. 언제 간다고. 그래서 조정 한 번 더 나올 차트인데 네. 이런 패턴이에요.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길게 좀 스윙으로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좀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가 공개가 됐죠. 풍산이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구리 관련해서도 움직이는 겹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사실 저희가 4월 달에 이구 산업을 공략하면서 구리 관련해서도 다시금 상승이 나와줄 때 수익까지 연결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 역시나 현재 뭐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센터 하여금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이 나와줄 때 그리고 구리 소모량이 늘어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실적 관련해서 탄탄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이 종목 역시나 현재 이 종목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높은 영업 이익률을 또 가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풍산 관련
관련해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앞서서 차트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종목명은 여러분들께 알려는 드리지만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바로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청자 참여 게시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만 알아가지 마시고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첫 번째 공략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까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시간 진주 목걸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공략주 소개를 해드렸죠. 풍산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탄탄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전략 세워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투자 타이밍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니까요.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만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공략해 나가면 좋을지 한번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종목 바라보기 전에 또 현재 시장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CCTV 관련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전력 설비 관련주, 전선 관련주 뭐 이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이 테마는 사실 제가 좀 눈에 좀 익은 테마들이에요. 네. 근데 여름이 또 찾아오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럼 어떤 테마 바라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테마죠. 장마 테마도 좀 네, 궁금할 장마 것 테마. 같은데. 네. 네, 일단은 뭐 장마 테마도 장마 테마지만 장마 테마 잠시만 보류하고 네. 전력 설비를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전력을 이쪽 저쪽에서 이제 빨아가거든요. 지금. 네. 땡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뭐 알리백이라고 해가지고 재생 에너지를 뭐 이렇게 100% 네. 전환시키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여기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에 뭐 단지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다른 기업 쪽에서 이제 땡겨가는 거예요. 어디서 땡겨가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땡겨가는 거예요. 전력을. 네. 그러면 여기 쪽으로 원활하게 들어가던 데에서 딴 데에서 갑자기 확 잡아 당겨버리면 부족 현상이 그렇죠. 생길 수밖에 부족 없네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블랙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테마들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라고 했을 때 지금 벌써 막 공익 광고랑 엄청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전력 설비, 에너지, 뭐 에어컨을 몇 도로 맞춰서 이렇게 해라 뭐 이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게 정부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사람들 보세요. 이제 에어컨 막 엄청 막 시원하게 막 해놓고 막 틀 거 뻔히 보이니까 네. 전기
전기 이쪽 저쪽에다 쓰고 막 이제 막 주점들 막 이렇게 거리 막 술집거리 가면 막 네. 반짝반짝하고 하잖아요. 그 전기 조금만 쓰라고 이제 난리 칠 거예요. 네. 광고 전문가님, 나오고. 근데 네. 전력 설비 보니까 한 30개가 넘게 있거든요, 종목이. 네. 근데 이 종목에서 우리가 좀 걸러내기가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전력 설비라고 하면 이제 뭐 음. 대부분 원전 쪽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이게 원전이 이제 주 테마였죠. 네. 그런데 원전보다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이제 변압기 쪽 앞으로 좀 더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전선 쪽으로 이렇게 보자면 네. 우리가 이제 전선을 이제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네. 전선도 솔직히 교체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구리가 아예 뭐 없어져서 소멸되지 않는 이상 네. 재활용이 가능해요. 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변압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들 보면 네. 전력 쪽에서 이제 뭐 쓸 수 있는 부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다시 새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압기는 재활용이 안 돼요. 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신규 시장의 좀 수주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변압기 쪽으로는 지금 미국 쪽이든 데이터 센터를 하려고 하는 국가 여러 국가들 특히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어디다 투자해요? 딴 데다 투자해요. 미국 기업이 워만 데다가 갑자기 인도 막 베트남 이런 데다가 막 공장을 지어요. 데이터 네네. 센터를.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미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 국가별로 변압기 시장이 다 다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변압기 시장은 앞으로도 좀 더 무궁무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네. 왜 그러면 오늘 또 종목에 뭐 재룡전기, 일치전기 이런 거 갖고 오지 변압기 종목 갖고 오지 왜 안 갖고 오냐? 아니 비고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하는 게 그쵸. 아니라 우리는 네. 미리 매집하면서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 그거 갖고 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오, 조선주. 네, 조선시대로 좀 넘어가서 자, 우리 연초부터 수주 낭보를 좀 보이고 있는 네. 올해도 훈풍을 보이고 있는 이제 조선주. 근데 조선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조선주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조선주랑 또 해운주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조선주는 배를 건조하는 회사고 해운주는 배를 운행하는 회사고 네. 요 꼭 조선주 얘기하면 HMM 이런 종목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큰일 납니다. 근데 해운 쪽은 해운 지수가 올라갈 때 제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뭐 이런 거 막 그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래프 막 운임비가 올려드리면서 늘어날 이렇게 때. 설명드리거든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정보 같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자, 일단은 조선주는 배를 건조하는 회사다. 배를 말리는 건조가 아니라 배를 띄워서 만드는 걸 건조라고 얘기를 네. 해요. 오늘따라 왜 자꾸 오늘따라. 입장난이 심하네. 네. 자, 아무튼 자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한 국내 조선업계. 그러니까 지금 3년치 일이 있어요. 근데 이미 수주가 쌓여 있는데 최근에 이 기업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네. 오늘 블라인드 종목이잖아요. 네.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러시아랑 뭐 법정 분쟁이 있어요. 이 종목이요? 네. 오. 근데 3년치 그 수주를 확보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엄청 몇백조 원이에요. 오. 근데 러시아랑 하는 거는 고작 뭐 한 2, 3조 원 오, 정도 그럼, 규모 될 거예요. 그럼 좀 약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전문가님? 아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이만큼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그거에 대한 네. 리스크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 자, 일단은 수주 친환경 선박 경쟁력을 좀 앞세워서 중국과 경쟁의 우위를 앞선다. 네. 우리가 예전에 조선업계에서는 전 세계 1위였잖아요. 그렇죠. 1위 타이틀을 뺏겼어요. 아직도 1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위 어. 뺏겼습니다. 그래요? 중국은 저가 전략으로 이미 얘네들이 1위 먹어버렸어요. 근데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견고하다. K조선을 따라오지는 못한다. 네. 자, 다음 화면 좀 보시면은 자, 이제 수주와 가격과 규제,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진다. 자, 일단은 수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어느 나라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다가 LNG 선박에 대한 이런 수요,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네. 특히나 또 이제 가격, 이 수주를 받아 놓고 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네. 배 선박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가격이 라고 올라가고. 위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규제 같은 경우는 맨 첫 번째 위에 나와 있죠. 국제해사기구죠. IMO. 네. 예, 여기에서 환경 규제도 국내 조선 3사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얘네들이 규제를 때리는데
얘네들한테는 좋아요. 음. 왜? 친환경 선박을 얘네들이 만드는데 앞으로 운행하는데 친환경적인 뭐 이런 이 배 한 대가 갑자기 또 이야기가 딴 데로 빠질 수도 있는데 네. 배 한 대를 이렇게 운행하는데 음. 웬만한 거의 그 도시의 한 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 동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해요? 배기가스? 오. 이게 배 한 대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그러죠.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쵸. 계속해서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계속 때려요. 그러면 친환경 선박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기술력으로는 중국보다 우리나라 K조선이 훨씬 앞서요. 어쨌든 이게 규제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쌍갑 전략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우리 K조선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배 건조가 이제 앞으로 나아질 건데 또 여기서 또 한 박자, 여기서 4박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금리 인하 이제 곧 앞당겨지잖아요. 오, 맞아요. 금리 인하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태평양, 카리브해, 뭐 아프리카, 유럽, 북미 지역의 33개국의 해운업계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온실가스 부과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IMO 국제회사기구도 선박에 사용되는 그린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도록 규정한다. 이 규제가 결국에는 얘네들한테 좋은 거죠. 얘네들한테 수주를 받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글로벌 조선소들의 단납기 건조 슬롯이 제한돼 있어 점진적인 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즉 얘네들이 찍어내는데 막 그냥 뭐 배를 뭐 한 몇백 척을 수주를 받았다고 몇백 척 동시에 만드는 게 아니야. 이순신이 제일 가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배를 동시에 다 제작을 하고 싶은데 하나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 척 한 척의 거북선을 만들 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하죠. 그것도 몰래 숨겨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갑자기 여기서. 근데 조선소 이거 똑같아요. 이거 지금도 기술력을. 기술 경쟁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순신 장군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네. 그런 배를 건조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배를 찍어내는 동안 한 대를 한 척을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가격은 가격 경쟁으로 계속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신조선가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기업에서 좀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종목 다 아실 거예요. 국내 뭐 어차피 뭐 블라인드 종목이라고 블라인드 했는데 뭐 종목인데. 주식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네. 국내 조선 3사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되죠.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수급해 보시면 수급 보세요.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 계속 좀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다량의 좀 거래를 좀 이렇게 매집하는 그 시기 때 차트 패턴을 보면 결국에는 급등을 시킨 다음에 조정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세게 나오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차트 종목이요? 한번 네. 볼게요. 자, 우리 동그라미 이렇게 쳐진 빨간색 보면 외인과 기관 매집이라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네. 이때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거래량을 좀 집중시킨 그런 날이거든요. 구간.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241선이에요. 이동평균선 241선이 노란색 선인데 이 노란색 선을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오, 네. 가격 지지를 받을 때 그때부터 제가 조선주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조선주 뭐 하나오션도 있고 뭐 여러 여러 가지 종목 종목이 나와버릴 있죠. 뻔했는데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지금 조선주가 좋다, 지지 받는다. 얘네들은 왜냐면 작년서부터 계속 조선에 대한 수주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2,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3년치가 그렇죠. 계속해서. 예. 네.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패턴은 계속 가고 금리는 인하되면서 얘네들이 배를 만들 때 그거예요. 먼저 선대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배를 건조한 다음에 나중에 그 자금을 네. 지급받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이 금리가 낮아질수록 좋아요. 자동차랑 똑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 이런 식이고 매집이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있고요. 네. 그다음 위에 점선 화면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돌파 매매 구간이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리게 좀 지어졌는데 아무튼 돌파 매매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서 윗꼬리 달면서 쭉쭉쭉쭉 하면서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런 종목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121선을 딱 터치하고 조금만 더 조정 나왔다고 올랐다고 하면은 아유 땡큐 베리 마치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리스크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오늘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영상으로 좀 종목 공략 좀 대응 전략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블라인드 종목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명 지금 바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조선주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뉴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조선업계가 호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 수주와 실적들을 2, 3년째 매출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업계가 좀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지녀야 될 실적과 그리고 투자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째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친환경 선박으로도 또 유명하게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살펴보시면서 두 번째 종목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1분 채 남았네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거나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생방송 50분 동안 두 가지 공략주 함께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